우리가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 있는 오토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이 터미널에서는 하루에 단 한 번 밤 10시에 바나웨행 버스가 출발한다. 바나웨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해발 1200m의 산속에 계단식 논이 자리하고 있는 곳. 하지만 마닐라에서 바나웨까지 가는 길이 워낙 멀고 험한 것으로 알려져 그 유명세에 비해서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마닐라에서 바나웨까지는 꼬박 10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 하루에 한 번 있는 버스가 늦은 밤에 출발하기 때문에 바나웨를 다녀와 본 적이 있는 현지 사람들은 전부 차 안에서 밤을 샐 준비를 해온 것처럼 보였다. 긴 시간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버스에서는 보통 2명의 운전기사가 번갈아 운전을 한다고 한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밤을 보낸 승객들의 눈앞에 바나웨의 절경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나웨 마을은 필리핀 북부의 산간 마을. 마닐라와 달리 바나웨에서는 제대로 된 터미널 시설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북적이는 관광객들만이 이곳이 터미널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리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지푸니 호객꾼들. 바나웨 터미널에서 바타드 마을까지는 다니는 버스가 없다. 버스 대신 미국에서 가져온 집차를 개조한 지푸니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10시간을) 오고서도 또 3시간을 더 가야 했다. 여기 한 개까지만 지프니에 갈 수 있고 다른 옆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도보로에서 올라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게다가 바타드로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자갈길의 연속이었다. 한 번 보면 그 절경을 잊지 못한다는 필리핀의 자랑 계단식 논. 그 명성에 비해서 관광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이해가 가고도 남았다. 드디어 도착한 바타드 마을 입구. 하지만 정말 힘든 여정은 여기서부터였다. 걸어서 또 1시간을 가야 바타드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13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출발해서 13시간. 아직도 더 가야 돼요. 도대체 얼마를 더 가야 계단식 논을 만날 수 있을까? 너무 지쳐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 거짓말같이 눈앞에 바타드 마을이 나타났다. 하루를 꼬박 달려와 비로소 만나게 된 바타드의 계단식 논. 해발 2000m의 고지에 끝없이 이어져 하늘까지 닿을 듯한 계단들. 그래서 고대 이타오족들은 이 계단식 논을 천국의 계단으로 불렀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이곳에 이런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바타드에서의 다음 날. 하늘 아래 맞닿은 마을이라 그런지 새벽 5시가 넘어가자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바타드 마을의 역사는 무려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맨 처음 이 고산지대에 정착한 것은 필리핀 원주민이었던 이푸가오족.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서 밀려난 이푸가오족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산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계단식 논. 이푸가오족은 가파른 산세를 그대로 이용해 계단식 논이라는 획기적인 농지를 개간해냈다. 이렇게 옆으로 돌을 내려놓듯이 빼서 그걸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계단식 논 고랑 사이의 높이는 어른 키보다 더 높은 2m 정도. 그래서 이푸가오족은 고랑을 내려갈 수 있는 비스듬한 계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논을 둘러보는 동안 농사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간혹 돌담에서 잡초를 뽑는 사람만 보일 뿐이었다. Mahirap na trabahuin. Medyo mahirap dito. Saka yung tambak sa taas, medyo madali. Dito, medyo mahirap kasi may kahoy pa. Sa susukitin sa loob. Ganun. 이 마을이 세계 8대 불가사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농약 없이 가끔 잡초만 뽑아주어도 아무런 병충해 없이 유기농 벼가 자라는 것이다. Shells, so you can eat no problem. So this is an organic food. You can eat the meat inside. We have also the other one, another kind. This one, but this is very young. So when it's bigger, you can eat also the meat. After that, we can dry this one, these shells, empty shells. Then we produce as a lime. This one, okay? When I treat her, 논에서 나오는 우렁생이와 라임잎을 섞어 씹게 되면 담배 맛이 난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니코틴이 전혀 없는 천연 담배를 만들어 피우고 있었다. 논을 둘러보고 있으니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났다. 이 논에는 고랑고랑마다 대나무를 이용한 수로가 설치돼 있었다. 도대체 논 농사에 필요한 물은 어디에서 끌어오는 것일까? 우리는 마을 주민과 함께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아 찾아가는 길 역시 녹록치 않았다. this precaution for your left side because of the rocks. You might bump this rock and you fall down there. It's very deep. 그렇게 1시간여 산길을 올랐을까? 우리가 거대한 물소리를 쫓아 도착한 곳은 바타디의 폭포 앞. 그 길이가 몇백 미터는 좋게 돼 보이는 큰 폭포. 이푸가오족은 그 옛날부터 이곳에서 물길을 끌어와 논에 물을 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하지만 이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노인도 모를 만큼 이 계단식 논의 역사는 길고 오래된 것이었다. Mitinik ka. Mitinik. Kung siya ka noon, ang kipo yun hitak, napadaw. 바타드 마을에 온 지 사흘째.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얼굴을 익혀서인지 주민들은 한 노인의 장례식에 우리를 불렀다. 크지 않은 마을이라
경조사에는 온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것처럼 보였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시신을 유리 상자 안에 보관한다는 것. That is why all the old people here, they eat organic food. That's why they get old, and they died until maybe 100 years old. That's why my mother, she's 100 years old. She born 1905.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 같이 음식을 해먹고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식장의 모습은 우리네 장례식 모습과도 매우 닮아 있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즉석에서 벼 이삭을 찧어 그 쌀로 밥을 한다는 것이다. To remove this stem, and after that, they pound here on the mortar to remove the husk. And after that, and they use that one to do like this to remove the husk. 벼를 찢던 사람들이 갑자기 절구통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바타드 사람들은 이 소리로 마을의 부흥을 알리고 사람들을 모은다고 한다. 그런데 집 앞에 파놓은 이 깊은 구덩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무덤자리. 무덤이 들어서야 할 산기슭에는 전부 논이 자리하고 있어서일까? 바타드에서는 자신이 살던 집 앞마당에 시신을 묻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새긴 나무 비석 하나만 세운다고 한다. What the time she or he died or he born, and they know how many years he got a good life. Then sometime we can say good health. That's why she or he reached the high or many years.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별다른 병 없이 100세를 누리다가 편안히 죽는 것도 이 마을만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렇게 호상이 많아서일까? 이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곡소리와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직접 지은 쌀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저마다 이프가오족의 민속 의상과 모자를 갖추고 악기를 챙기는 것은 마을 노인들이었다. Celebration like wedding and butchering rites and butchering how many pigs depend on the class of that person. Because before there's the slaves, the poor, then the middleman, then the nobleman. 마을에 귀빈이 찾아왔을 때, 마을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보여준다는 이프가오족의 민속춤.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서도 이런 전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했다. 바타드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의 불가사의로 계단식 논이 알려지면서 바타드 마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이쪽은 못 타나? 바나웨 터미널에서 바타드 마을로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지프니에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이다. 세상과 떨어져 살아오던 바타드 마을에 문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 10여 년. 그간 바타드 마을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마을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를 하나둘 열기 시작했다. 해발 2,000m의 이 깊은 산골 마을에도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다국적 음료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을의 젊은이들.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타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나웨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 바타드로 드나들 수 있는 교통수단은 오로지 지푸니. 관광객은 늘어나는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Pero marami na yung rice sa Batangas, di ba? Bakit bibili pa? Kasi po hindi kasya sa ano, lalo sa mga pamilya na marami sila. Hindi kasya. May mga iba na marami silang kid. Tapos yung iba, konti lang, kaya hindi pantay-pantay yung paghahati. Depende kasi na-inherit lang yan sa mga ancestors. Balik po kayo sa bagal. 마을을 오가는 관광객에 이들을 맞이해야 하는 주민들까지. 지푸니는 언제나 10,000원일 수밖에 없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바나웨 시장. 토요일 오후의 바나웨 시장은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북적였다. 물건 사는 것보다 더한 것이 먹는 재미. 열대 기후의 나라답게 바나나 튀김에서부터 우리나라 70년대 시골 장터에서나 만나봄직한 아이스 깨끼 장사까지. 네. 바나웨 시장은 바타드 사람들은 물론 인근 사람들에게도 최고의 정보 교류 장소가 되고 있었다. 바나웨 시장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는 바타드 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바타드 전통 옷을 만드는 한 가게. 이 가게에는 이제 90이 가까운 한 노인만이 이프가오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Ayun, hindi po na sinungan. Ayun, ipayap siya. Ipayap niya. Dahil ni ablon. 전통 의상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다국적 상표의 청바지들. 이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거센 변화의 바람은 바타드 마을을 뒤흔들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 외국인들에게도 제법 이름이 나 있는 이곳은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레스토랑이다. 이곳 주인인 사이먼 씨는 5 자녀를 두고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바타드의 원주민. 하지만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이 레스토랑을 시작했다. The young generation now, they go to the city, in the town, working, and they buy the modern clothes, pants, t-shirts, and that's why nobody now wearing the Ifugao clothes like G-string for a man and a tapis for a woman.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바타드 마을은 점점 더 외국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숙소로 가는 길, 우리는 동네 주민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무작정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다.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간곡한 편지 한 장.
그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쓴 형편이 어려운 자기네 집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 When my son is put the candle on top of the plastic aparador and left, he went to up to what's the name? To Pwede na Tagalog, okay na Tagalog. yung Tagalog na. yung magbuya sa TV up. He left any hurry and closed the door and go up. 형편이 비슷비슷한 마을 사람들끼리는 도와주기 힘들다는 것이 이 가족의 이야기였다. 바타드 마을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져 왔을까? 이 높은 산 속에 무려 22,000km가 넘는 불가사의한 논을 만들고 폭포에 물을 끌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이 푸가오족의 후예들은 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을까? 2000년 역사의 바타드 논. 이제 주민들에게 이 논은 어쩌면 삶의 터전이 아니라 생계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늦은 오후 우리는 호치민에서 2시간을 달려 한 어촌에 도착했다. 마을에서 10여 분을 걸어 나가자 금세 시원한 바다가 펼쳐졌다. 하지만 갯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알고 보니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축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지상에서 1m 이상 올라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장대를 신고 끈으로 다리를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 중심을 잡고 서 있기도 힘들 텐데 달리고 공을 차는 모습이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장대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곳 사람들은 장대 신발을 까깨오라고 부르고 있었다. 까깨오는 혼자선 신을 수 없는 신발이었다. 발판에 발을 딛고 중심을 잡는 동안 다른 사람이 뒤에서 부축을 해줘야 했다. 까깨오는 보통 축구화와 많이 달랐다. tính không tính trên này là tính từ dưới này lên tới đây có vậy. 알고 보니 장대에 발판을 달아 신고 다니는 것이 바로 까깨오였다. 까깨오를 신게 되면 작게는 30cm, 크게는 1m 20cm 높이까지 지상을 활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까깨오를 신고 다니게 됐을까? Giờ có ít lắm, giờ đi ít khi liền kêu. Giờ hồi đó bị đi ở đây có đuối nhiều. Rồi đi bộ nó đạp, thành nó bắt buộc phải đi kêu. Hồi có đuối nó đâm nó chém là nhức dữ lắm. Nó làm như cái đinh phải không? Có cái gài ở sau cái đuôi nó dài nè. Chọt. Chọt cái cẳng ra nó sưng dây nè. Sưng cao nè. 밀물이 들어오는 오전. 우리는 비로소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까깨오를 가지고 바다로 향했다. 아, nhưng mà phải đi sâu.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데요? Sâu mới được. 까깨오는 원래 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깎개오 고기잡이를 했다는 어부 바이 씨를 만날 수 있었다. Những loại mà anh thường bắt là cái gì ạ? Tôm. Sêu. Tôm. 깎개오 어부들은 주로 새우와 게 등을 잡고 있었다. 이 일대는 유난히 수심이 얕아서 해안에서 먼 곳까지 걸어 나갈 수 있었다. 때문에 깎개오를 신으면 해안에서 1000m 떨어진 바다에서도 새우잡이가 가능하다고 했다. 사이공강이 바다와 만나는 이 일대 해안 마을에선 150년 전부터 깎개오 고기잡이를 해왔다고 했다. 배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어촌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깎개오였다. 깎개오를 신고 고기를 잡는 방법은 매우 단순해 보였다. 5m 길이 어망을 바다 밑으로 끌다가 물 위로 들어 올리면 그만. 문제는 균형을 잡는 일이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망 무게까지 지탱하며 바다 위에 서 있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2시간 동안 장대를 딛고 섰던 바이 씨. 하지만 그의 어망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바다에는 바이 씨를 비롯해 대여섯 명도 채 안 되는 어부들만이 고기를 잡고 있었다. 천 명 넘게 살고 있다는 어촌. 도대체 다른 어부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나마 바이 씨 일행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손을 거두고 있었다. 10년 전 하루에 20kg 이상 잡혔던 새우는 지금 4kg도 채 잡히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깎개오 어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Từ 15 tuổi. Tự học à? Tự học tại vì cái làng ta đi chung á, ta đi viết cái mình tự mình đọc luôn, không ai chỉ. Mới đầu thì mình đi hơi yếu, mình đi cất rung rồi từ từ cái nó quen rồi thôi. 마을에는 깎개오 대신 배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등장했다. Cũng chừng được chừng 10% là hết mức rồi. 10%. 100 nhà được 10 nhà. Mà hầu như người ta là chạy vốn, chạy mượn vai các thứ người ta làm ra chứ không có riêng mà làm. Ta mượn không vậy rồi. Dù có giấy tờ nhà cầm ngân hàng đại khái hay là làm các thứ này kia ta làm ra. 마을 주민 대부분이 깎개오를 신고 생계를 유지하던 마을. 이곳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깎개오 어부 바이 씨 집을 찾았다. 바이 씨네 형편은 넉넉하지 않은 편. 말린 코코넛 잎으로 만든 외벽은 베트남에서 가난한 어촌의 상징이었다. 바이 씨 가족은 이곳에서 5대째 깎개오 어부로 생활해 왔다고 했다. Cháu ngoại, cháu nội 25 đứa. 25. Về đứa nhỏ nè. Đứa nhỏ rồi á. nhỏ đi đám cưới đó. 하지만 생계가 더 어려워지자 이들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이제 7형제 중에서 이 마을에 남은 것은 바이 씨네뿐이었다. 바이 씨가 이날 잡아온 새우는 이 집안 식구의 한 끼 식사를 겨우 면할 정도. 바이 씨 부인은 레몬보다 더 시다는 메라는 열매를 넣고 새우국을 끓이고 있었다. 깐주어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 신맛이 강한 것이 특징, 더위를 이기는 음식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메뉴라고 했다. Hay là hoặc cà hay đậu bắp. Rồi còn tôm nhỏ này thì mình diêm đường á, diêm muối ớt á, diêm đường muối ớt cho nó ngon.
저녁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새우 요리들. 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새우 어획량은 5분의 1로 줄어들어 있었다.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바이 씨. 그는 요즘 걱정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Có chứ, tôi lo chứ. Ví dụ như mình phải lo, tại vì mình làm cái này mình ăn hoài à. Còn nhà nước thu hồi chỉ đưa mình số vốn thôi, mình làm sẽ hết. Nhưng mà người ta bắt buộc phải chịu thôi. Nếu mà ai phản đối thì chắc chắn người ta tiến hành ta làm thôi. Nhưng mà cuối cùng người ta phải chịu, tại vì nhà nước phải ra lệnh rồi. 얼마 전부터 일손을 놓고 있는 매형도 걱정은 매한 가지였다. Chấp hành theo chứ sao ra. Thì mình sống ở biển không được thì mình tạo điều kiện mình làm chuyện khác. Hay là mình đi đánh cá nhưng cũng được, nhưng mà đi khơi ngoài sâu, khơi xa nữa. Đi ghe. 바이 씨가 까깨오 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듯했다. 다음 날 우리는 바이 씨 집을 다시 찾았다. buổi chiều nó 2 giờ nha. 바이 씨는 3년 전부터 까깨오를 만들어 팔고 있다고 했다. Đây là tự làm tự đi để đẩy xịt á, bắt tôm cá thôi, Có khi làm để bán không ạ? Có làm mướn, những người ta không làm được người ta mướn. Hôm nay sao như vậy? 원래 이 마을에선 집집마다 까깨오를 직접 만들어 사용했었다는데 까깨오로 생계를 유지하는 집이 불과 10집 안팎으로 줄어들자 바이 씨가 까깨오 만드는 일을 전담하게 됐다고 했다. Mình đặt ra làm. Mình đặt ra làm thôi, mình cần mình đặt chứ không có làm sẵn mà bán. Dù mình cần đặt là thằng làm sẵn. Quá trời hành ẩm. 그나마 요즘은 까깨오 주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주문이 있을 때만 인근 목재상에 가서 나무를 구해온다고 한다. Cốc rừng á. Cốc rừng. Cốc rừng á. Cốc thì nó cứng, không thì nó gãy nổi. Cái ruột nó được nó sắn á. Còn cái kia chỉ đứng lên cái gãy ngang này nè. 바이 씨는 우리에게 까깨오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Tại sao? Về ví dụ mình tra cái bàn ở đây, cái chân đứng này nặng cái này, nặng cái bàn này. Trong khi đó cái này đó mình phải phá kẽm lại. Cái lỗ này nè, mình phá kẽm này nè cho nó khỏi tét té. Đó vậy đó. Đây tức là nó phá sẵn. Rồi bây giờ cộng thêm 3 đứa hoặc 2 đứa đi. 얼핏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까깨오. 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세심했다. Rễ tre. Rễ cái tre mọc lên là cái rễ ở dưới mình đào chứ. Cái củ tre nó ở dưới á. Dưới đáy á. Gốc tre đó. Đây cái này á, khúc này á là mình chọt cái chân, không cần lớn. Còn cái này nó bự để nó giữ cái độ mà nó cứng, nó không có gãy. Nếu mình làm nhỏ vậy thì nó mau gãy lắm. ở đây ra trên gốc nó bự cho nó khỏi gãy. 장시간 바닷물 속에서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었다. Tại vì nè hồi xưa đó là cái ngành này á là đa số cái đàn này sống về cái ngành này, ngành để xịt á, đẩy vào biển, nước sâu 2 thước mình chấp cái này làm đi. Nhưng mà bây giờ thời điểm bây giờ là nó giảm đi con tôm con cá, là không sống ngày này nữa, là sống ngày khác. Bây giờ tôi trẻ lớn lên. 이렇게 만들어진 까깨오는 한 켤레에 10만 동, 우리 돈으로 약 7,000원 정도. 하지만 까깨오를 주문하는 경우도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nói chuyện cái phỏng vấn. 그날 오후 바이 씨는 완성된 까깨오를 신어보기 위해 집 밖을 나섰다. 바이 씨 집을 나와 마을을 걷는데 동네 꼬마들이 낚시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ngồi vô. Con đủ. Sướng luôn. 조갯살을 꺼내 무얼 하나 했더니 Chó. 바로 낚시에 미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Đến đầu cầu biết câu cá hết. 여기는 다 낚시를 잘 안 나온다, 이 동네들은. Câu mà không có mấy. 그러면 누가 가르쳐줘서 낚시를 할 줄 아는 거냐고. Tự học hay là có người dạy? Nên tự học. 예전에는 깎개우를 신고 놀았다는데 이제 이곳 아이들의 놀이에서 깎개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깎개우는 아직도 어른들의 즐거움이었다. 오전 내내 깎개우를 만들던 바이 씨도 한창 깎개우 달리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주민 대부분이 깎개우 고기잡이를 했던 터. 그러다 보니 20대 이상 어른들에겐 깎개우가 여전히 친숙한 존재였다. Xanh lúc nào cũng thấy thắng lên rồi. Cái lon kia nó hư. Gãy. Gãy gì gãy? Gãy gì trắng ơi. Cái tạng đi không quen. Không dám đi gãy. Nếu cái này không có gãy, anh được gần mấy ạ? Nếu mà không ấy hàng 2. Trời con hàng 2. Chạy vô đó. Gãy cái này. 고기잡이를 하지 못해도 깎개우가 있어 즐거워 보였다. 바이 씨는 오늘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벌써 3일째였다. 생선이 가득한 곳을 지나치자 바이 씨는 못내 부러운 듯했다. đi chung để chụp luôn. Chứ em đi chung hả? 깎개우 고기잡이가 어려워지자 바이 씨는 얼마 전부터 일용직 인부를 겸하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Như tôi nói là cái nguồn nước nào đó nó xuống, nước dơ đó, tôm cá nó không còn ở trong cạn nữa. Mình ra sâu nhưng mà mình không có khả năng để mình đi đóng thuyền đi, mình phải chuyển nghề thôi. Cái này thu nhập nếu tính ra một tháng là được có 1,5 triệu à. 1,5 triệu tính ra tiền đô thì nó có 100 đô. Còn bắt là tôm cá. Bắt tôm cá có thể là có tùy theo tháng thể là 5 triệu, như tính ra đô thì khoảng chừng 200-300 đô. Có tháng 100 đô cũng có, trăm mấy cũng có, nó thất thường lắm, tại biển mà. Còn cái này 1994년 미국의 무역 봉쇄 조치가 해제되자 외국인 투자가 호치민 남부 지역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 일대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이때부터 메콩강 일대 어족 자원이 줄기 시작했다. 해안 주변에서 근거리 어업을 하던 깎개우 어부들은 서서히 다른 길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cũng có ví dụ như 10% thì về nghề này, 10% thì đi làm mướn cho người ta. Ví dụ như vác đồ, vác đạn nó khá vậy, còn 10% thì ta đi buôn bán. 아직은 깎개우 고기잡이 일을 놓지 않고 있는 바이 씨.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바이 씨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다. 상당수 어민들이 4년 전부터 조개 양식을 하기 시작했던 것. 썰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개펄엔 조개 뿌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다. 투엉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Nếu mà hồi bắt ơi nè nè đưa đây nè đó đây nè kít gì đó không đưa tới này nè cỡ này, cái này là chưa bán được nhưng mà nó lên cỡ này rồi mới bán, cỡ này mới bán. 이들은 불과 3mm 정도 크기의 씨조개를 2년 동안 키워 시장에 내다 판다고 했다. 오후 6시, 고기잡이 어선도 들어와 있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나간 지역은 그동안 거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어족 자원의 보고였다. 어선을 타고 인근 해역에 나가 하루 반나절가량 작업하면 한 달에 약 1,000만 동,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갑자기 열대지방에 스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지방에선 흔히 있는 일인 듯 사람들은 익숙하게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를 탄 사람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Nói chung cái nguồn giống này mắc lắm, giờ nó hiếm mắc lắm. Năm nay nữa hết rồi,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lại và lấn biển, dự án lấn biển xây dựng cái thành phố biển, khu vực của này 800 hectare này. Thì bây giờ thì người ta phải chuyển đổi cái công việc làm ăn khác. 일단 직업을 일단 걸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냐. 까깨오뿐만 아니라 이 어촌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이 마을에 어부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거냐고 하고. 30년 넘게 바다와 함께 했다는 누엔 씨는 못내 속상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의 한 수산시장을 찾았다. 한산한 시장. 새우를 파는 주인은 모처럼 손님이 찾아왔다고 후한 인심을 쓰는 듯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새우를 사고 있는 손님은 다름 아닌 바이 씨였다. Thì mình thấy cũng bình thường thôi, ví dụ mình bắt mình bán còn không được thì mình mua trở lại thôi. Vì đời sống mình nó khác nha. Kiểu như mình bây giờ mình không còn làm nữa thì đi mua mình làm chuyện khác. Rồi còn hồi xưa thì mình làm cái này thì mình để nhà mình bán lại người ta. Nhưng mà hồi xưa làm mình cũng để ăn nè, nhưng mà cái số nào bán mình bán nào để ăn. 까깨오로 새우잡이를 하던 바이 씨도 이젠 시장에서 새우를 사 먹어야 하는 형편이 됐다. 롱탄에서의 마지막 날. 이미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바이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까깨오 고기잡이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일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까깨오를 들고 바다로 향하는 바이 씨를 볼 수 있었다. 까깨오를 중단한 지 5일 만의 일이었다. (150년) 동안 이어져온 까깨오 고기잡이.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 불어닥친 변화와 개발의 바람은 거셌다. 어부들의 땀이 밴 까깨오. 까깨오 고기잡이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거하고 타이어에 바람 부족하면 스파라기 장에서 타이어에 바람 보충하는 거예요. 자전거 놓아서 넣는 거. 물론 오일 넣는 게 아니고. 그렇죠.